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수익률이 좋아서 아주 방송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네, 특히 오늘 월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SOC 관련주 노르페인트가 1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바로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거 먼저 리뷰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바이든 정부의 행정부에서 오늘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오늘 밤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SOC 관련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좀 투심이 좀 악화된 상태이고 또 장중에 중국 상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장중에는 또 중국 상해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폭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빠르게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이제 11,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0% 가까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11,950원이 오늘 고가를 찍혔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신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나 지금 홀딩 중이다 하신 분들은 SOC 관련 종목들은 차기 대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라인대를 좀 손절 라인대를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16,500원 죄송합니다. 1,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 다시 말씀드렸던 11,7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 그리고 돌파 시에 13,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쭉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에 2종목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소개해드린 2종목 모두 다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우선 뭐 어제 우리기술투자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대성창투도 상한가 터치하고 한 22%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2차 목표가를 하루 만에 터치를 했죠. 맞습니다. 일단 우리기술투자의 어떤 후속주로 제가 대성창투를 전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대성창투도 우리기술투자에 만만치 않게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자리 투자 조합을 비롯해서 1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정책 수혜주로도 맞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두나무의 지분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또 수젠텍, 그리고 또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캐리소프트의 지분도 투자를 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계속해서 상승이 날 수 있고 또 작년에 또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면서 6년 만에 사상 최대 상여급을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가 이제 부각될 수 있어서 전이 말씀드리자마자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이 됐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4,300원까지 돌파하면서 고가가 4,39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만약에 홀딩 중이신 분들은 익절 라인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대가 지금 현재 3,88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3,8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4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차 목표가를 4,400원 다시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고요. 돌파 시에 4,7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또 3차 목표가 익절가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80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또 소식이 들려오면서 제로투세븐이 또 2차 목표가 언저리까지 또 치솟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전이 이제 대성창투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제로투세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오히려 SOC보다는 이제 저출산 관련 또 새로운 정책 수혜주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제로투세븐을 말씀드리고 방송 끝나고 장이 끝나기 직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80조 원 규모로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일 시간 외에서 8%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에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가 12,5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목표가를 11,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터치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좀 홀딩 중이신 분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일자리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뭐 정책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늘 뉴스와 함께 좀 차익 매물이 좀 과하게 출회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손절 라인대 1,500원 라인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요. 그대로 목표가 11,500원을 1차 목표가 돌파 시에 12,7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말씀하시자마자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달말이라고 또 달말에 이렇게 대박을 쳐버리시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또 기분 좋게 리뷰를 해봤으니까요. 오늘도 새롭게
두 가지 섹터, 두 가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요, 암호화폐 관련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 암호화폐 관련 네. 섹터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네. 계속해서 들고 오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암호화폐는 비보입니다. 암호화폐는 비보호다. 이유를 들어볼게요. 일단 뭐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정확히 세분화하면요, 디지털 화폐에서 세분화하면 됩니다. 암호화폐 같은 경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이더리움, 리플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리고 그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그 종목들이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뭐 게임머니라든지 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BDC 같은 경우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화폐 같은 경우가 뭐 삼성페이, 뭐 LG페이 그래서 그런 핀테크 관련 종목들이 전자화폐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통칭해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는 거고 정확히 세분화해서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상 뭐 가상화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은 보통 암호화폐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리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뭐 암호화폐라고 말해도 되고요, 뭐 가상화폐라고 말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했을 때는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 제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기술 투자 또 대성창투를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좀 후속주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대성창투의 후속주라고 네.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빗썸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비덴트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덴트 들고 네. 와 주셨습니다.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빗썸 관련해서는 가장 네.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덴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8% 하락 중에 있고요. 13,75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멘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요, 3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업비트고 그 관련 종목으로 제가 우리기술 투자하고 대성창투를 소개해줬다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빗썸입니다. 이제 빗썸의 가장 대표 종목이 비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코인원이라는 데인데 제가 예전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코인원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를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빗썸의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주업은 방송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건데 사실상 방송 장비 관련해서의 매출보다는 빗썸을 투자해서 그에 따라서 거둬들인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빗썸의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따지면은 빗썸의 지주회사인 빗썸 홀딩스의 지분을 34%를 가지고 있고요. 빗썸을 운영하고 있는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10.3%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빗썸의 가치가 업비트가 최소 10조 원의 가치를 부각되고 있잖아요. 빗썸 또한 마찬가지로 2조 원 규모의 시장 가치가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최대 주주인 비덴트의 가치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기술투자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7천만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이 지금 인수전이 2018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계속 판이 커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그리고 비자, 뭐 JP 모건 여러 굴지의 9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제 빗썸을 인수하겠다. 최근엔 네이버에서도 인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빗썸 인수 또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몸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인수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벌써 9개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빗썸의 인수전에 뛰어들었을 때 비덴트의 주가 상승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7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예전에 2,800만 원을 돌파했을 때보다 아직까지 가격 수준은 낮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또 그리고 대성창투라든지 또 그리고 두나무 상장 기대감에 업비트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순환매가 돌면서 또 비덴트 인수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증폭되면서 비덴트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관점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비덴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업비트 관련주들 핫했으니 이번에 네. 또 빗썸 관련주들로 순환매 맞습니다.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비덴트 하면 변동성이 크기로 네.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근데 급등이 하고 나오고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는 좀 박스권 안에서 횡보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4월 달에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도 큰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어떤 부양책 이후에 또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이미 시장에서 알려진 상태고 어느 정도는 선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시장이 3월 달 상패 신이었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4월 달에는 그래도 서서히 투심이 좀 회복된다고 했을 때는 시장과 상관계수가 적은 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재가 부근에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2,3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12,5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일단 15,0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돌파 시에 16,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덴트도 네. 대성창투처럼 또 치솟길 네.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가격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디지털 화폐 섹터와 마찬가지로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연이어서 계속 가져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메타버스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가져왔습니다. 네, 메타버스 오늘 두 번째 네. 섹터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리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메타버스는 네. 달리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통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고 큰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최근에 또 시장 여파로 좀 종목들이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언택트 시대 또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가상 교육까지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를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제도 흐름이 좀 좋았던 섹터로 네. 저는 보이는데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N게임을 다시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달릴까 말까해서 네. 여러 번 소개해 주셨던 M게임을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대장주로 볼까요? 대안주로 볼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 섹터에선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M게임 가격을 확인해 볼게요. 현재도 큰 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5%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9,210원 선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료들 다시 짚어볼까요? 네, N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가져올 때마다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가져왔는데 최근에 시장 여파로 좀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N게임을 가져왔습니다. N게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임 종목이고요. 또 그리고 열혈 강호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 게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질 열혈 강호가 대만에 또 베트남에서 출시를 했고 또 중국 판호가 개방됐을 때 진 열혈 강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 열혈 강호가 VR 버전도 출시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그라운드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도 작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 사업에도 뛰어든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또 거기에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실질적 수혜주라고 판단돼서요. 타점이 올 때마다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 최근에 기간 조정 이후에 4월 달에 투심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요. N게임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또 타점이 왔다고 M게임을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어떻게 들어가 볼까요? N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네.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오늘 한 2, 3%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현재는 6%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가 부근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8,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200원, 3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9,900원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고요. 돌파 시에 11,000원 라인대를 잡고 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게임까지 오늘 두 가지 종목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도 네. 두 가지 종목 새롭게 소개해 주셨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텐데 무료 네. 방송 계획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3월에는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심이 악화되면서 3월 시장이 시장 대비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시장입니다. 근데 4월 들어서는 분명히 3월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4월 시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컨텐츠 관련 종목들도 시장 대비 아주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지금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장을 준비하면서요. 4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블고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좋은 수익률 4월까지 쭉 이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달릴까 말까는 4월 첫 거래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달릴까? 말까? 당분간 시장은 무조건 종목 장세입니다. 아시죠?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 누르시고 제 이름 김준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쭉쭉 오르는 종목들 딱딱 골라드릴게요. 김준호에게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